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호랑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오늘 호랑곰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호랑곰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집에 방금 도착해가지고. 천만다행이네. 저 진짜 늦을까봐 엄청 놀랐어요. 깜짝아.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아이고, 그래도 늦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네. 네. 자, 일단은 호랑곰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될까요? 제 친구 얘기인데,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제 친구가 무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친구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게리십니다. 호랑곰이에요. 오늘은 친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의 할머니께서 무당이세요. 네. 근데 이제 친구가 돌비님을 맨 처음에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친구 할머니가 나는 강신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잘 뭔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돌비님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강신무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전에 올리셨던 강신무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할머니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 할머니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 조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건 다음에 만약에 친구가 얘기해주면 그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오늘은 돌비가 살아왔던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돌비가 어렸을 때도 엄청 많은 걸 봤대요. 그냥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딜 가나 그런 연가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위 눌리고 하는 것들은 많이 겪어보진 못했는데 이제 사실 제가 약간 귀신을 보는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무서웠던 귀신이 뭐야?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봤던 그 영가가 좀 제일 소름 끼치고 이상하게 생겼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약간 조금 사람같이 보는 영가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했었다 하는 그런 사연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친구가 미취학 아동이었다고 했으니까 한 6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친구 집 구조는 그냥 안방이랑 돌비방이 마주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방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머리 쪽에는 창문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대각선 아래쪽에 방문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침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냥 침대 헤드가 있긴 한데 매트리스만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자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돌비가 그냥 보통 아기들은 막 자주 뒤척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조금 잘 하긴 했었대요. 그 나이 때도. 근데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평범하게 대자로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항상 침대 헤드 쪽에 머리가 이렇게 꺾여서 깨곤 했대요. 근데 뭔가 이제 그쪽으로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다고 했었는데 이 느낌이 들어도 돌비는 그냥 중간에 깨진 않고 항상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깼대요. 근데 그게 자주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시점부터 계속 한 2주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돌비가 그때마다 자면서 꿈을 꿨었는데 처음에 꿈꾼 걸 얘기를 해드리자면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게 제3자의 눈으로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런 꿈을 꿨다고 했는데 이 꿈이 첫날에는 하늘에서 누가 떨어지는 거를 중간 장면부터 보기 시작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게 하늘이 아니라 어떤 건물에서 떨어지는 거로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 건물이 우리 아파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돌빈의 아파트 구조가 복도식 아파트인데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돌비네 집에서 그 창문을 바라보면 반대편에 어떤 다른 봉이 보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상 그쪽 방향으로 목이 꺾여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돌비는 이게 좀 떨어지는 꿈? 이런 게 되게 무섭고 왜냐면 이게 내가 떨어지는 꿈, 이런 꿈이면 좀 키 크는 꿈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도 뭐 떨어지는 꿈은 뭐 키 크는 꿈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비가 이게 왜 이런 꿈을 꿀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나날이 가면서 이 사람이 키가 이 정도 되니까 고등학생이겠구나. 이 정도면 우리 사촌 오빠 누구랑 나이가 같겠다 했는데 교복이 보이고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꿨을 때 시점이 겨울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약간 남쪽에 가깝기 때문에 눈이 잘 안 와요. 근데 눈이 잘 안 오는데 그날 눈이 왔대요. 네.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자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해도 아프다 이런 느낌은 없었다고 했는데 그날은 새벽에 목이 너무 끊어질 듯 아파서 깬 거예요. 돌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깼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위가 눌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 시점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했는데 돌비가 목이 꺾여 있는데 오른쪽 시야로 보면은 눈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따로 자기 때문에 안방문도 열려있고 돌비네 문도 열려있고 했는데 이게 봐도 부모님한테 목이 너무 아프다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울었대요. 근데 우는데 보통 문이 열려있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런 거 되게 잘 듣잖아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엄마 아빠를 계속 부르는데 엄마 아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는 이제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울었대요. 계속 울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어둠이 익숙해지니까 그 시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그때는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뜨거나 이런 건 아닌데 밖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이는 시야에 좀 해괴망측한 그런 형상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복이 입고 있는 걸 알겠어요. 근데 목 위로는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은 바닥에 공처럼 굴러서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고 예. 그리고 다리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기괴한 형상을 한 어떤 영가가 자기한테 걸어오더래요. 근데 다리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한쪽은 다리고 한쪽은 팔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오는데 이게 걸어온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기어온다는 그런 형상에 가까운 그래서 이 영가가 무섭다라기보다는 희한하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돌비는. 그래서 이제 그 영가를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분이 어느 층에서 떨어진 사람이겠구나가 이제 머리로 갑자기 그 소리가 울리더래요. 네. 나 어디서 죽었는데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영가가 말하는 게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왼쪽 머리 쪽으로는 아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파 이렇게 엄청 빠르게. 예. 그리고 계속 반복하고 오른쪽으로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내가 이렇게 됐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들리는 그 말이 뭐였냐면 수능을 쳤는데 망했다. 근데 나는 항상 이런 환경에서 너무 억압돼서 뭐 이런 어려운 단어 쓰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계속 머리도 너무 아프고 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엄청 온몸이 아프더래요. 그 사람이 된 거 마냥. 그래서 이 사람의 고통이 내한테 느껴지는 거구나 라는 그 느낌을 딱 받았을 때부터 돌비는 조금 멘붕이 왔대요. 왜냐면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계속 같은 말을 아파 반복을 하면서 오른쪽으로는 자꾸 자기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머리도 깨지겠고 목도 아프고 뭐 온몸이 다 아프니까 돌비가 살면서 느껴봤던 고통 중에 그게 제일 강한 고통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생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얘기를 들어줘야지 이게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천천히 말해달라. 네. 오빠 천천히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영가가 엄청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하면서 설명을 계속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계속 여러 목소리로 말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못 알아듣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왜냐면 돌비는 그때 당시 6살이었으니까 이게 멀티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청 멘붕이 왔던 와중에 갑자기 처음에는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 소리가 엄청 크게 울리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도 부모님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전화 소리도 들리고 이 영가가 계속 나한테 말을 하는데
돌비는 계속 이게 멘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고 한 30분? 1시간? 이런 시간이 계속 지나는 동안 계속 머리는 깨지겠고 이 연관은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반복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현관문이 쾅쾅쾅 하면서 이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돌비가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고 그 연관은 사라졌대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목이 아프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돌비가 그대로 일어나서 방문을 나갔는데 갑자기 안방에 있던 부모님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도 가위에 눌려서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비는 현관문에서 두드린 게 누군지 너무 궁금하니까 밖에 문 두드린 거 누구야? 라고 얘기했는데 돌비네 엄마가 할머니일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비네 할머니가 아까 전화를 했다고 했던 게 돌비네 할머니였어요. 왜냐면 자다가 중간에 깼는데 내 손이 어떡해?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 뛰어와가지고 돌비네 집으로부터 할머니 집이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당시에 차가 없으셔가지고 그냥 냅다 뛰어오신 거예요. 손녀가 너무 걱정되니까. 그러고 나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데리고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부터 돌비가 한 3일 정도 유치원을 안 갔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항상 맞벌이셔가지고 일을 하러 갔었는데 엄마가 출근을 안 하고 나랑 놀아주니까 돌비 입장에선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가위 눌렸던 사실을 좀 잊은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그렇게 놀다가 돌비네 어머니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면 돌비는 보통 유치원을 갔다가 할머니 댁에 있으면 엄마나 아빠나 먼저 마치는 사람이 할머니 댁에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유치원 끝나고 그 유치원 차가 할머니 집에서 내려준 거죠. 근데 내려주다가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한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지금은 몰라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넘겼대요. 그러다가 저랑 돌비랑 맨 처음에 만났던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돌비가 맨 처음에 저를 딱 봤을 때 저는 되게 좀 신기한 사람이었대요. 돌비가 혹시 김태림님 과거 사진 중에서 머리 엄청 덥수룩하게 해서 눈 가리고 있는 사진 아세요? 그 사진처럼 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엄청 말랐고 하얗고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키는 작긴 한데 그 친구가 엄청 왜소한 그런 체형에다가 사실 그 사진 보면은 되게 사람이 음침해 보이잖아요. 머리가 눈을 거의 다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돌비가 항상 그런 머리를 유지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로 돌아다니니까 안 그래도 약간 귀신 보는 애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그런 행색으로 하고 다니니까 더 친구가 없었던 거고 사실 맨 처음에 돌비님이 친구분은 왜 사연 신청 안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혹시 카톡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엄청 약간 말을 단답식으로만 대답을 하거든요. 사연이 있으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A는 B고 B는 C고 C는 D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자기가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를 딱 처음에 봤을 때 어떤 할머니가 눈을 이렇게 가려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학교에서 어떤 애를 봤는데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눈을 가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내 할머님이 그거 그냥 조상신이 눈 가려주고 있는 것 같다고. 왜냐면 저는 귀치는 맞긴 하지만 보지는 못한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눈을 가려줘서 못 볼 걸 못 보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랑 점점 친해지고 저도 돌비 할머님을 뵙고 이렇게 하다가 그 가위 눌리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귀신들 중에 뭐가 제일 무서워?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수능 비관으로 어떤 고등학생 한 명이 자살을 했는데 사실 그 고등학생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수능을 잘 쳐야지 갈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약간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공부도 애매하게 하는데 돈도 집에서 없으니까 약간 그분이 그런 가정 환경과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떨어졌는데 돌비는 그 전부터 계속 그 기운을 느껴서 목이 꺾여 있는 상태로 자곤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느껴졌던 그 통증들이 그분이 사실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심장마비 같은 게 먼저 와서 저희 심장마비부터 해가지고 한 5분 정도는 골든타임이라 하잖아요. 심장마비가 오고 그 밑에 떨어졌을 때 고통들이 다 느껴진대요. 근데 그 고통들이 그분이 떨어졌을 때 나무에 걸리면서 목이 베었대요. 그래서 돌비가 목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던 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다음날 부모님이 출근을 하실 때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할머니가 안 그래도 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아기는 유치원에 보내지 말자라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끼리 얘기를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됐던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되니까 저희는 이제 좀 충격을 받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면서 지나갔고, 그렇게 해서 사실 끝이라서 이게 조금 돌비가 봤을 때 그 장면이 무서웠던 거지, 네. 이거는 사실 저한테는 와닿는 사건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 뭐 없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돌비가 얘기해 준 건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반은 알고 반은 몰랐던 사건이었어가지고 그때 중학교 올라갔는데 그 다음 얘기예요. 근데 돌비가 저희 동네에 와서 놀다가 이제 집에 가는 일이 좀 있었는데, 사실 돌비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랑 어머님이랑 그리고 돌비랑 이렇게 셋이서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저희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저랑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어머니는 계속 일을 다니시니까 같이 있는 시간은 적었고 거의 할머니랑 있잖아요. 근데 돌비 할머니가 항상 학교를 갈 때마다 이런저런 조언들을 막 해줬었대요. 예. 뭐 오늘은 차 조심해라, 오늘은 뭐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돌비도 느껴지긴 하지만 아직 어린애니까 할머니가 엄청 챙겨주셨던 거예요. 근데 돌비가 그날 학교 갈 때 친구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반 친구는 친구로 생각을 하지 않는 돌비의 인간관계에서 친구를 조심해라는 저랑 A라는 그냥 다른 친구밖에 없었어가지고 걔네를 조심할 게 뭐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 간 거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아마 2학기 기말고사 끝났을 때쯤이니까 학년 올라가기 전 되면 되게 좀 싱숭생숭하고 엄청 애들이 놀잡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 애들이 거기서 분신사바 같은 걸 하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낮에 뭐 그런 걸 해도 이런 게 통하나 하면 사실 사람도 엄청 많고 하니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분신사바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는 그때 수업이 끝나고 저랑 돌비는 항상 같이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 오거나 이렇게 반복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 저희 동네에 사실 약간 흉가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도깨비터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희 집을 올라가는 길에 그 흉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흉가 쪽으로 가는 길이 저희 집으로 가는 길 중에서 제일 약간 지름길 같은 길인데, 저는 이제 할머니한테 좀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길로 안 가고 항상 삥 둘러서 집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터가 도깨비 터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근처에 대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중1 정도 되면은 사실 막 약간 인터넷도 하고 하니까 대나무 근처에는 뭐 귀신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종종 듣곤 했었어가지고 저는 그 길을 항상 피해 다녔었는데, 근데 거기서 항상 똑같은 얘기가 들리는 게 뭐냐면, 낮에 보면은 혹시 그 약간 음식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는데 여기저기로 옷 걸 수 있는 그런 옷걸이 아세요? 알죠. 네, 그런 게 세워져 있는데 낮에 보면 그건데 밤 되면 그게 약간 도깨비 장승처럼 엄청 화난 사람, 엄청 화나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흉가는 이제 사람들이 좀 다 피해 다니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는 사실 그 길이 좀 골목길이긴 한데 어둡거나 그렇지 않은데 그 앞에만 지나가면 되게 음침하다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잘 안 다니긴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낮에 분신사바를 해서 안 되니까 그 흉가에 가서 분신사바를 하자라는 약속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돌비는 친구라고 하면은 할머니들은 사실 약간 반 친구들도 다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친구들이 그런 흉가에서 귀신을 제대로 보려면 귀신을 보는 애를 불러야지 귀신을 볼 수 있다. 왜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비한테 제가 없는 사이에 너 혹시 오늘 저녁에 흉가 갈 건데 너도 올래?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돌비는 내가 왜?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친구들이 시간 되면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날 원래 돌비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자고 가기로 했었던 날이었었는데 근데 저희 집에서 잘 때 조건이 저희 아버지가 약간 멀리 일을 하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옛날로 치면 그런 화물차 운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며칠 동안 그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시고 했었는데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돌비가 와서 종종 자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돌비는 집에 다시 가겠다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들이 그 앞에서 있는 거를 이제 잡힌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돌비는 그 흉가를 지나가도 그냥 뭐 아무렇지 않으니까 항상 그 지름길을 통해서 본인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는데 그 앞에서 잡혀가지고 그날 그 친구들이 그 안에서 분신사바랑 강령술 비슷한 뭐 숨바꼭질 이런 것도 한다고 했었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돌비한테 좀 이따 가라고 했었는데 그날 할머니도 집에 안 계시고 엄마도 출장 가셔서 없었어가지고 돌비는 심심하니까 그 사이에 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데 사실 돌비한테는 그때 계속 그 도깨비가 보였대요. 그 사람들이 항상 화난 모습으로 보는 그 귀신이 도깨비였거든요. 그래서 그 도깨비가 계속 애들이 와가지고 북적북적 하니까 그게 되게 흥미롭다는 듯이 그 도깨비가 계속 그걸 보고 있었대요. 걔네들이 네.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돌비는 그게 보이지만 그게 보인다고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사이에 있었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약간 좀 지금 말하면 약간 일진무리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돌비가 사실 거기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돌비는 초등학교 때부터 귀신 본다는 애로 엄청 유명했으니까 이 안에 귀신이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당시 어떤 애가 신기하다 하면서 그 흉가에서 이것저것 만지던 애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저기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엄청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도깨비가 엄청 웃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집에 가는 게 어때? 라고 먼저 물어봤는데 너는 그냥 옆에 서 있으면 안 되냐? 왜냐면 귀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 yes or no 이렇게 해도 걔네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왜냐면 친구들끼리 힘줘서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가 옆에 서 있기만 해달라 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다 하고 그 물건을 이것저것 만지던 친구를 A라고 할게요. 그 A라는 친구가 평소에도 엄청 활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먼저 주도해서 분신사발을 하자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4명이었고 돌비 이렇게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약간 대청마루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대청마루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 분신사발을 하는데 근데 그때 그 도깨비 뒤에서 어떤 여자 영가가 오더래요. 근데 뭐 분신사바 일본어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여기 분신사바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그 친구가 뭐 이제 계속 여기 있습니까?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걸 질문했는데 예스로 그 여자가 그 위에 손을 겹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돌비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걔네들도 막 난리 나고 왔대 이러면서 돌비가 맞아? 이렇게 했는데 돌비가 맞다. 어떤 여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더 엄청 난리 났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돌비는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 영가가 되게 A라는 친구 등 뒤에서 얘 재밌네? 와, 얘 봐라? 얘 뭐야? 이러면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돌비는 얘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해서 그 A라는 친구가 돌비 집 근처에 살았대요. 그래서 돌비가 계속 A한테 넌 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나한테 붙었어? 너무 좋다. 혼자 너무 심심한데 너무 좋다 하니까 그 귀신이 그 A 귀에 대고 나도 좋아 이걸 엄청 빠르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비만 그게 보이고 환장을 하겠으니까 그냥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이 우리 숨바꼭질 하려고 인형 챙겨왔다고 했는데 그 인형이 되게 약간 실사처럼 약간 사람 모양처럼 생긴 그런 인형을 가져왔는데 미리 배를 좀 갈라온 거예요. 근데 그 인형이 약간 가죽 같은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빨간 실도 챙겨오고 아무튼 걔네들끼리 이제 강령술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근데 그 숨바꼭질을 할 때 돌비가 껴있으면 돌비가 자기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숨바꼭질을 한다고 얘기를 할 때 난 진짜 갈 거다 하고 이제 걔네 대답을 안 듣고 뛰쳐나왔대요. 근데 돌비는 계속 그 뒤에서 그 영가랑 도깨비랑 보는 그 광경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그대로 뛰어서 보통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진짜 거의 3분, 4분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집 전화로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할머니는 이제 집에 왔냐,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집에 먼저 전화를 했는데 집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집에 계속 전화를 하는데 얘가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계속 하고 계셨던 거죠. 집에 도착했다고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할머니가 너 대체 어디 있었냐고 엄청 화를 내시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간이 뭐 10시 이렇게 됐었는데 중학생한테 그 시간이 늦다면 늦고 빠르다면 빠른 시간인데 그때는 지금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핸드폰이 없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그런 게 잘 없던 시기니까 네. 돌비한테 엄청 혼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 있다 왔냐고 물어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했는데 다행히 너 따라온 애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넌 자고, 왜냐면 돌비네 할머니 집은 어디보단 안전하니까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내가 친구 조심하라 했는데 그 친구 누군지 알겠지라고 돌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돌비는 당연히 알죠. A 거 무조건 아니까 알겠다 하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A는 학교를 오지 못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돌비가 알게 된 소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던 사건은 딱 이전까지, 지금까지만 제가 알고 있던 거고 그 이후 돌비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여자 영가가 계속 등에 엎여 있었거든요. 네. 엎여 있는 상태로 그 A라는 친구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어떤 선배랑 만나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A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본인은 헬멧을 쓰고 있었고 그 A한테는 헬멧을 주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해서 가다가 그냥 음주운전해서 오는 차에 그대로 마주친 거죠. 그러면서 그 오토바이는 날아갔는데 헬멧을 쓴 사람은 머리나 이런 것들을 안 다치잖아요. 근데 그 A가 얼굴이 완전 다 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A 같은 경우는 입원을 했는데 한 2주 정도 학교를 못 왔었어요. 저는 그냥 사실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A가 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친구도 아니고 잘 몰랐었는데 그때 당시에 혼수 상태여서 학교를 못 오는 상태였고 A는 2주 있다 깨어났는데 얼굴은 엄청 예쁘장했던 얼굴인데 완전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왜냐면 코가 반이 날아갔었거든요. 코뼈가 완전 으스러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산 게 다행인 정도였거든요.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A가 재활이랑 이런 걸 한다고 유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3학년일 때 그 친구는 2학년으로 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정도로 재활 기간도 길었고 얼굴도 완전 뭉개진 상황이었고 야. 원래 본판이 엄청 이쁜 친구였는데 코 재건하고 이런 거 한다고 엄청 약간 지금 얘기하면 약간 강남 미인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살고 근데 그 A가 누워있을 때 돌비가 계속 꿈을 꿨었는데 그 네. 여자 귀신이 그때 당시에는 형태가 좀 온전하지 않은, 왜냐면 그냥 뿌옇게 어떤 여자가 엎여있네. 그래서 이렇게 엎여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A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 그래서 고개를 좀 숙이고 있듯이 이제 A한테 엎여있었는데 얼굴을 이렇게 들어진 상태로 보니까 얼굴이 그 A가 당한 것처럼 좀 뭉개져 있었나 봐요. 네. 코는 없고 눈은 엄청 뻥 뚫려 있고 그리고 입이 한쪽이 엄청 찢어져 있었대요. 저희 빨간 마스크 하면 생각나는 그런 사진인데 거기서 이제 약간 한쪽만 그렇게 찢어진. 근데 A가 그렇게 똑같이 다쳤었대요. 코 뭉개지고 이렇게. 근데 그 A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위에 포개듯이 위로 엎드려 있는 그런 꿈을 계속 꿨대요. 근데 그러고 A가 학교에 나왔을 때 돌비가 그때 당시에 A를 찾아가가지고 괜찮냐 했는데 그때는 그 영가는 안 보였었는데 그 당시에 A 부모님은 애가 누워있으니까 약간 점집도 다니고 뭐 네.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엄청 빌었었나 봐요. 근데 무당들이 다 돌아가라 했대요. 엄청 한 많은 애가 누워있으니까 그 위에 포개듯이 누워있으니까 이게 안 거칠 것 같다. 얘가 못 깨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왜냐면 사실 친구가 막 이것저것 만지고 다니고 했었는데
그 영가가 그 집에 원래 살던 사람이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은 거였는데, 근데 그 터가 도깨비 터여서 이 도깨비는 약간 장난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가가 되게 잘 되게 해줬다가 엄청 망하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수렁에 빠뜨려서 죽였던 그 영가의 물건들을 계속 만졌던 거예요, A가. 그래서 A는 그 영가가 약간 이때까지 남아있었던 한을 계속 모든 걸 자기가 다 이게 똑같이 돌려받았던 거죠. 왜냐면 A가 딱 들어왔을 때부터 엄청 조롱하듯이 얘기하면서 이거 뭐야? 이런 걸 누가 입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지금은 사실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살아는 있는데 요새 친구들은 SNS에 약간 좋은 거, 행복한 거 엄청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계정만 존재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자랑하듯이 올리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되게, 사실 예전이라 해봤자 뭐 중학교 1학년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잘 사는 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A는 사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부모님 돈 받아가면서 그럭저럭 사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손만 대면은 다 망한대요. 그래서 계속 그 도깨비한테 놀아나는 건지, 아무튼 그 친구는 학교를 가면은 무조건 엄청 열심히 해도 학점을 되게 못 받는다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그냥저냥 인생을 살고 있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듣지만 귀신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대부분은 잘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진짜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친구분 호랑곰님의 이야기에서 이제 여러 번 등장은 하셨지만 정말 또 별의별 삶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또 겪으셨고. 맞습니다. 호랑곰님도 오늘 이렇게 지금 급하게 도착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주시는데도 호흡 관리까지 쫙 해주시면서 또 시들무에 호흡을 쓰셨네. 진짜로. 너무 부끄러운데요. 갑자기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 아닙니다. 시들무의 호흡을 또 이렇게 잘 써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천천히 있는 이야기 잘 들려주세요. 좋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숨이 차오르고 그럴 때는 이제 시들무의 호흡 제1형 쓰시면 됩니다. 네, 레츠가. 시들무의 호흡 제1형 레츠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못하시는 분들은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호랑곰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굉장히 한 분의 그 이야기 중에서도 또 섬뜩한 이야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란 존재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언제나 당당하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